캐나다 정부는 2022년 들어 기존 연방 이민 계획보다 더 많은 43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민 정책을 통해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숙련된 기술 이민자를 유치하고 난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민 온 많은 젊은이들이 살기가 힘들다며 다른 나라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연구소의 전국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의 젊은 이민자의 30%가 향후 2년 내에 캐나다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는 이민자들의 나라이고 어디서 왔던 간에 새로운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나라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신규 이민자들은 캐나다 이민 실상에 대해 회의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존 캐나다인들의 54%가 동의한다고 한 데 비해 이민자들은 무려 72%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살겠다는 희망을 꺾는 것은 무엇보다 생활비 부담이었습니다. 무려 75%가 생활비 상승으로 캐나다에서 못 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것은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캐나다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앵거스 리더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2명 중 1명은 돌발적으로 돈을 써야 할 일이 닥칠 경우 $1,000 이상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캐나다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캐나다인들 중 46%가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반이 없는 신규 이민자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의 생활비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치솟았고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지난 2년 동안 캐나다 주택가격은 52%나 상승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콘도 렌트비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일해 월 2,000불 번다면 토론토나 밴쿠버에서 렌트비도 감당 못하게 됩니다. 젊은 신규 이민자들의 또 다른 불만은 취업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떠나온 나라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캐나다 취업 경력이 없으면 그냥 식당이나 홈디포에서 육체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나 필리핀 이민자들과는 달리 영어가 시원찮은 한국 이민자들은 언어 장벽에 따른 벽도 절감하게 됩니다. 대학학위를 가진 젊은 이민자들의 29%만이 그들의 직업에서 공정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젊은 이민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많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0년 캐네디언 인컴 서베이를 보면 캐나다의 빈곤율은 대유행으로 하락했지만 소수민족의 빈곤율은 더 높았습니다. 남아시아인과 흑인 캐나다인이 7.5%, 중국계 캐나다인이 9.6%로 전국 평균인 6.4%보다 높았습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은 좌파 정권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암담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프리덤 호송대 시위와 관련 트리도 총리가 평화적인 시민 불복종을 타파하기 위해 사용한 비상사태 선포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필칭 새로운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정책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난민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새로 들어온 많은 난민들이 임시거처인 셀터에서 전전하거나 심지어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정부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팀 리히터 캐나다 노숙자 퇴치 동맹 회장은 난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지역의 주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민들이 노숙자 쉼터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난민들은 처음에 주로 토론토와 몬트리올로 갑니다. 그러나 이들 도시들은 렌트비가 비싸기로 유명한데 난민들은 빈털터리로 옵니다. 토론토시는 2018년 말에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약 40%가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로 확인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난민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시설을 제외하고 대피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난민은 2,000명이었습니다. 이는 처음 추적하기 시작한 불과 2년 전에 1,000명에서 배가한 것입니다. 내전으로 난민이 된 시리아인들이 재생의 꿈을 갖고 험난한 이민 수속 과정을 거쳐 캐나다로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쉼터를 전전하다 심지어 노숙자로 변한다면 내전 못지않은 비극이 됩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이민자들이 캐나다를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역이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신국별로 역이민의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인도나 아프리카 등 따뜻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은 추운 날씨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흑인 여성이 꼽은 역이민의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너무 심한 세금 부담입니다. 둘째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셋째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넷째는 이민 와서 밑바닥 허드레일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종차별도 꼽았습니다. 인도계로 보이는 이남성도 캐나다를 떠나는 5가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많지 않은데 신규 이민자들이 해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흑인 여성이 지적했듯이 높은 세금 부담이었습니다. 연방세금, 지방세금, 실업보험, 의료 등 간접세금 등등 세금 종류도 여러 가지로 많아 수입의 42.5%를 떼어야 합니다. 셋째 이유는 섭씨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였습니다. 느려 터진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공무원처럼 되어 필요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너무 비싼 집값과 렌트비였습니다. 또 다른 인도 출신 부부는 역이민의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일자리 부족, 비싼 집값, 추운 날씨, 세금 부담, 의료 서비스 불만 외에 심리적인 요인도 추가해서 10가지를 꼽았습니다. 당장 수입은 없는데 가져온 돈을 다 써버려 홈리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패닉 상태에서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답니다. 인도에선 그래도 상류층으로 살았는데 캐나다 와서 밑바닥부터 생활해야 한다거나 기대에 비해 전혀 아닌 생활과 미래상에 좌절하는 것도 역이민의 또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이민 천국으로 알려진 캐나다에 이민 와서 막상 부딪혀 보니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젊은 이민자의 30%가 2년 내 캐나다를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3년간 120만 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정면으로 상충됩니다.